네,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비혼주의였던 저는 일에 파묻혀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의류사업이 잘 돼서 재산도 꽤 모았고요. 그래도 뒤늦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오랜 기간 교제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저를 도와주고 아껴주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곁에서 한결같이 저를 위하는 남자친구 마음에 고마움을 느껴 계약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가진 토지의 일부분을 10억 원을 근저당 설정을 통해 남자친구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계약서는 종이일 뿐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계약대로 정말 이행할 거면 지금 실행해달라고 제게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 성화에 못 이겨 제 토지 중 일부에 남자친구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드디어 한몫 챙겼다며 저를 농락하는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남자친구 이중성에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자친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동안 그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줬다, 뭐 이런 마음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껴서 한 건데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님, 자, 근저당권 말소하고 싶다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예,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사연자가 남자친구와 합의한 내용을 보시면 사연자가 죽으면 사연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분 중 10억 원을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남자친구에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증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증여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사연은 지금 사연자가 사망한 때 계약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런 증여를 사인 증여라고 합니다. 네. 증여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준다는 면에서 유증이랑 비슷한 면이 있군요. 예, 유증과 사인 증여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사망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증여자의 생전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 재산으로부터 재산이 출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증여 규정인 민법 제562조는 사인 증여에 관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몇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네. 한편 또 사인 증여와 유증의 차이가 있는데 사인 증여는 이제 법률상으로 계약으로 분류하는 상대방이 필요한 법률 행위인데 유증은 상대방이 필요 없이 유증자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 유증이고, 예. 실제로 이제 증여 계약을 하는데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사인 증여고,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민법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인증여 규정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만 하고 있고 유증에 관한 어떤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관련된 판례도 없어서 학계에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 유언 능력, 유언 방식, 유언의 승인 포기, 유증 철회 이런 단독행위의 성질에 기초하는 규정들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언 철회하는 규정도 단독행위니까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이제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유증 철회에 관한 규정인 민법 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서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의 철회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대법원이 판례로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유증처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고 증여자의 사망 후에 재산 처분에 관해서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 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사안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강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연자분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올라오기 전에 1심, 2심은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인증여 계약의 철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인증여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본 건가요? 예,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이런 지금 남자친구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껴서 말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 그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연자분은 우리 강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시면 속이 더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록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